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탱고스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58호입니다. 158호의 내용은 노후의 3대 리스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 리스크, 부모 간병, 황혼 이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캥거루족이 뭐냐면 자녀가 성인이 돼서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서 동거하는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캥거루는 부모가 자기 그 배에 주머니가 있어서 어린 캥거루를 그 주머니 안에 넣어서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이 되면은 부모의 그 품 안을 떠나는 것이 캥거루인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가 성인이 돼서도 자립하지 않고 여전히 기대어 사는 것, 즉 캥거루의 주머니에 새끼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캥거루족의 비율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캥거루족이 되는 비율이 즉 19세부터 49세 성인의 무려 30%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캥거루족이 높아질까? 이거는 다음 데이터를 보면 좀 저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족의 취업 여부를 보면요. 비취업 자녀 중에서 캥거루족이 되는 비율이 44%였고요.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캥거루족이 되는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취업의 경우에 굉장히 캥거루족이 되는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성이 됐는데 요즘에 그 취업난을 겪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이 그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해 나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이제 그때로서 자녀 양육의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럴 텐데 또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좀 줄어들 텐데 자녀가 계속 캥거루족이 돼서 있다 보면 자녀를 오래 돌보는 데에 신경도 써야 되고 또 들어가는 돈도 있어서 돈도 그만큼 또 여유를 찾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부모 간병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더 오래 사시는 거죠. 하지만 건강은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병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원한 부모를 간병하는 책임이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병원에서는 일부 병실에 한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에서 사적 간병을 하게 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요 61%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럼 이런 사적 간병의 책임은 대개의 경우에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적 간병의 그 비율을 보면 가족들이 간병한다고 88%로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간병할 때는 24시간 병원에 붙어서 부모님을 간병해야 되는 이런 육체적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맞벌이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형제들이 많지도 않고 이래서 간병 자체도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급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고용한 비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이 간병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하루 평균에 5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8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69%나 상승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88,000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10만 원 넘는 경우가 많고요. 제 주변의 지인도 부모님 입원하셨는데 요즘에 13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병원에 부모님이 2주를 입원하시면 10만 원만 잡아도 150만 원을 간병비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병원비는 제외하고도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큰 부담들을 주고 있는 것이 노후 리스크의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노후 리스크의 세 번째 리스크는 황혼 이혼입니다. 우리가 황혼 이혼은 부부 중에서 결혼 20년 이상 부부가 이혼한 비율을 황혼 이혼율을 얘기하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황혼 이혼율은 39%였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황혼 이혼율이 25%였거든요.
한 10년 사이에 1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황혼이온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황혼이온 나타나는 나이가 언제냐, 나타내는 나이가 언제냐 보면, 지금 그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중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대개 20대 후반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50대 중후반 혹은 60살 전후 이때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혼을 하면 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재산이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매월 벌어들이는 그 수입을 위해서 각자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육체노동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적으로나 월수입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황혼이혼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자식들은 이제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는 게 황혼이혼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노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춘기 때 자녀가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겪기 때문에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장년이 돼서 50대 중후반, 60대 전후로 됐을 때 큰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제 은퇴를 전후로 해서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녀의 출가를 전후해서 심리적 변화를 아주 크게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따라서 사춘기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는 만큼이나 60살 전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세심한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교회가 세심하게 돌봐서 적어도 교회에 있는 중장년, 노년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봐야 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넘버즈 158호 노후 3대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159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